저는 예전에 저 판촉물 납품 사업을 했는데 웅진 출판도 하고 빨간펜도 하고 뭐 한솔 출판도 하고 뭐 이렇게 본사 납품도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납품을 하고 덤핑 계통에 종사를 했는데요. 물건을 사고 판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제가 훤히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것을 조금 이제 다 해봤기 때문에 물건도 뭐 대량으로 사가지고 뭐 선풍기 회사에서도 대량으로 이렇게 몇천 대씩 사가지고도 이렇게 유통을 시켜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저도. 아, 뭐 물건을 10,000개짜리 뭐 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판매 유통을 해보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래서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과거에 제가 이제 웅진 출판이다, 빨간 펜이다 그런 그 보험회사도 그렇죠. 저기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데 그분들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뭐 가족이다, 친척이다, 종친이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기타 어떤 집단이다 있으면 사업 모델을 얘기를 했을 때 뭐 퇴직자들이 이렇게 서로 뭐 경우에도 있잖아요. 또는 그 뭐 경우에는 숫자가 많잖아요. 경우에도 군대도 뭐 재향통 군인에다 그러면 고기를 갖다가 서로 슈퍼마켓을 만들어서 뭐든 한 평짜리 만드시면 돼요. 뭐 부담은 가질 필요 온라인으로 다 보내주거나 킥서비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물건 뭐 망가지도 유통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물건 사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서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마켓 뭐 100개, 1000개 못 만들겠습니까? 네, 만들 수 있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답니다. 아니 이것이 숫자가 10,000명, 20,000명이면 얼마든지 자기네들 스스로 뭐 다단계에서도 만들고 근데 문제는 다단계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제대로 그냥 다단계사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물건 판매 수익은 내가 슈퍼마켓에서 팔았다.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이제 꼭 필수 품목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나 대신 네가 영업사원 해줄래? 그럼 내가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너가 팔면은 내가 3,000원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내가 팔았어요. 그쪽 슈퍼마켓에서 자기 친척들한테 팔았다. 종친들한테 팔았다. 3,000원 내가 못 주겠습니까? 주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하고 나하고 뭐 어떤 계약을 이루어야 되겠나요? 그렇죠. 서로 판매 계약을 이루어야 되겠죠. 판매 계약을 계약서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불법은 아닌데요. 수수료를 나갈 때 내가 세금 그만큼 돼갖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내가 3,000원에 가져와서 7,000원에 팔아. 나 4,000원 먹고 너 3,000원 먹어.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혼자 판매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나 그 하단기 그 다단기 저기 사람 많은데 너 나한테 1,000원 500원만 더 줄 수 없냐? 그럼 오케이. 그럼 너 물건 많이 팔면 너는 혜택을 줄게. 나 500원 더 줄게. 그럼 3,000 하나에 3,500원인데 그래서 10,000개를 팔았어요. 얼마입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10,000개를 팔았어요. 그럼 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면 나도 얘한테 우리가 자기는 이제 직접 차릴 수도 있겠지만 직접 차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게 내가 1,500원만 먹고 밑에 얘한테 넘겨주면 2,000원이.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밑에 이제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돈을 지급하면 될 텐데요. 돈 안 지급하는 게 나쁜 놈이죠. 그래서 10명, 20명 뒀다. 그럼 나 2,000원 줄게 팔래? 예스, 그럼 뭐 파면 되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간 즉시 반품 먹기로 하고 하면 좋죠.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반품도 해줘야 되지만은 반품 같은 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문자 제작으로 하면 의류 같은데, 우리 가방 같은데, 신발 같은 주문자 이니셜 넣어주고 그러면 반품 같은 건 없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뭐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홈쇼핑을 하셔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아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단계 아닌 다단계를 만든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 판매 영업사원이지 불법은 아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은 놈이 나쁜 놈. 돈을 제대로 지급하면 문제는 없다. 문제는 그 물건을 내가 주문했고 그럼 반품을 무한정 받아주면 망하죠.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납품을 잘못해갖고 반품 무한정 받아줬다. 그러면 일부러 반품을 하자를 갖다 핑계를 대서 그럼 망하는 사람은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품을 자기 능력껏 해서 일정 이상 주문하려면 반품 없는 조건으로 해서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이 하자만 없으면 되니까 하자면 검사해라. 그래서 검사를 해서 가져가 물건 인수를 하면 반품 없는 조건으로 하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뭐 무한정 저 100가지만 하겠습니까? 10,000가지도 할 수 있죠. 다단계가 아니죠. 다단계 아니고
판매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품도 다 유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중에 파는 싼 상품을 갖다 자기가 수입을 해도 되잖아요. 보험회사다. 어떤 경우에다. 경우에 같은 데를 수입을 하거나, 재향군인에다. 그러면 수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반 평범한 상품 어차피 쌀, 내 거, 그래서 먹을 거, 이거 드시라고. 철은 5대쌀이다. 저기, 거기 가서 재배를 해버려도 되잖아요. 땅 사가지고. 왜 못해요? 재배를 해버리면 되지. 아니면 거기서 싸게 농협에서 대량 계약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거나 유명하니까 다른데 꼭 거기 오대산 아니더라도 더 맛있으면 더 된 거야. 또 맛있으면 다른 데서도 수입해서 해줄 수도 있고 자기가 굳이 힘들게 농사지어야 될 필요 없고 포도도 유통해도 감도 유통해도 홍시도 유통해도 되고 감귤도 유통해도 되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유통해도 되고 그렇죠. 뭐든지 다 빵을 유통해도 되고 뭐든지 다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업 모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남이 회사를 차려주기를 바라?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떤 자기 종치끼리 만들었다. 아니면 저기 보험회사 출신들끼리 보험회사 출신들도 많잖아요. 보험회사 출신들은 보험회사 출신끼리 묶여. 내가 탁 해가지고 팔아. 그럼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하고 또 묶여. 대한군인회가 경우에 딱 판다. 경우에가 재한군인에 딱 판다. 왜 그럼 서로 협력합니까? 그렇죠. 돈은 더 많이 벌 텐데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나? 검사 출신이다, 판사 출신.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고 팔자. 그래서 그럼 재경 동호회, 저기 경찰 동호회 우리 좀 물건 좀 납품해도 되는. 그럼 합시다. 그럼 서로 이렇게. 그럼 판사 출신인데 그리고 좀 재한군이 납품해도 되니 물건만 좋은 거 가져오시오. 그러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서로 공동으로 노력을 하느냐, 공동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어려움도 극복을 나가고, 위험도 보완해서도 서로 살려주고, 서로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고, 서로 위험한 사람과 안 올리고, 전 수신 차단 시켜버립니다. 녹음도 다 하고, 수신 차단, 스팸하고, 이게 위험한 사람하고는 이제 가령 이렇게 조폭이다. 이러면 저는, 그렇죠. 언젠가는 해를 당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 연락도 안 받고요. 수신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런 사람과 연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연결하면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언젠가는 해를 당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존파다, 유영철이다, 강호순이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정체를 몰랐을 때는 생각해요. 정체를 알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 그럼 언젠가는 화를 당한다고요. 언젠가 화를 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수신 차단 스팸하고 일체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일체 이거 위험한 사람이다 했을 때는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대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게 안전빵 대인 관계 같아요. 안전빵 혹시나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안전빵 대인 관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왜 뭐하러 남의 집 가서 놀러 가냐. 이게 그냥 밖에 환한 데서 그냥 뷔페 같은 데서 남의 집에 식사를 차려놓는데 번거롭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도 서로 번거로워요. 직접 2만 원 정도 되면은 80까지 180까지 제공하는 뷔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인 데서 만나서 드시면 되잖아요. 네? 커피숍, 그리고 호텔 커피숍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 좀 이렇게 좀 브랜드가 있어요. 스타벅스 갑시다. 빈 갑시다.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환한 데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시면은 훨씬 얼마죠. 뭐하러 술 드시고 뭐하러 골프 하시는지. 근데 골프장엔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는 골프 안 합니다. 골프 번거롭고 야산에서 또 환한 데서 아무도 돈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떡하죠? 내가 만약에 부정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저는 위험한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고 이렇게 어디 룸사롱 같은 데 뻗는다. 또는 또 호빵 같은 데 뻗는다. 이게 나를 완전히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뭔 일 당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저는 술 먹자 그러는데 저는 술을 원래 안 먹어요. 집에서 그냥 원래 안 먹습니다. 운동은 무술을 하다 보니까 원래 잘 먹지를 않습니다. 먹지 않고 몸에 이제 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술이 이게 1급 발암물질인데 뭐하러 먹지? 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맛을 보는 건 몰라도 즐겨서 하시면 간이 취해요. 간이 취하고 뇌도 취해서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장도 망가지죠. 해독을 하느라고 신장도 망가지고 그래서 건강에 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술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조금 맛을 봅니다만은 즐겨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거 하는 게 자체가 내가 술 먹고 운전을 했다. 그럼 남한테도 신뢰잖아요. 남한테도 큰 피해를.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남한테도 큰, 그렇죠. 크게 해서 자기가 그 위험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가, 63빌딩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있냐. 죽잖아요. 내가 독약을 마실 필요가 있냐. 뭐 죽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서 100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데 그것을 대놓고 그렇게 한다. 그럼 그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럼 안 되죠. 조용히 마음속으로는 괜찮아요. 마음속으로는 하는 거 시원하기라 마음이라도 시원해야 되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합시다 이렇게 콕콕 물론 진짜 장난입니다. 이게 장난인데 그래서 이거 뭐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무모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가 10만 명이 있다, 100만 명이 있다. 서로 협력을 하면은 그렇죠. 재산 형성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게 적정 분열이란 말이죠. 서로 싸우게 하고 가족끼리 싸우고 직전에 정치끼리 싸우고 서로 싸워버리면 원수되어서 물건을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내 주변의 대인관계는 다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을 해치지 맙시다. 내 친척을 해치지 맙시다. 지금 내 아는 사람을 내들게 해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력을 하면 내 도움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구나 내가 과거에 했던 도움을 받았다. 그런 사람 해주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은혜를 원수로 갚자. 그런 놈이 나쁜 놈이죠. 네, 그런 놈은 이 사회에서 배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기들도 좀 그런 꼴을 좀 당해봐야 될 텐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근데 희한한 것을 대인관계를 사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어서는 이렇게 선하게 대해요. 그리고 경우에 바른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데요. 90%는 이게 돼요. 통하는데 되돌아오는 게 서로 간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면 그쪽도 잘. 근데 10%에 5%의 괴이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 먹고자 하는 약간 악에 치우치는 그런 존재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연락 차단시키고 안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수신 차단하세요. 스팸 처리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유영철인지 강호순인지 오은춘인지 그 사람이 지존파인지 어떤 범죄자일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위험하다 가까이 하다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아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끼리 협력합시다. 안전한 사람끼리 천사 같은 좋은 사람들 그 엔젤이다. 근데 유장할 수도 있어요. 유장도 가능한 사기꾼 유장 잘하는 천사 같은 좋은 사람들에게 서로 밝은 데서 남의 집 함부로 놀러 가지 않고 내 집에도 함부로 사람 초청하지 뭔 일 당할지 알고 저는 고독이에요. 밖에서 만나요. 밖에서 자기가 그러면 환한 데서 1층 같은 데서 만나고 호텔 커피숍도 괜찮잖아요. 뭐로 집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식사 대접해요. 그냥 호텔 아니라 저기 이제 엔슐리 같은 데도 있고 구세청 건물 같은 데도 저기 종로에 2만 원 합디다. 2만 원 한데 2만 원 하면 80까지 100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180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2만 원이나 4만 원이나 껌값이잖아요. 5명 대접받으러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거기서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음 편하잖아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좀 브랜드가 필요하다면 스타벅스나 이렇게 가가지고 한잔 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환한 데서 하면 되지. 환한 데서 만나세요. 대인관계. 그게 나은 것 같은데요. 환한 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어두운 데서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어두운 데서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 뭐 누구든지 자기를 해쳐도 그건 자기 탓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위험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지금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 독약을 계속 마시면서 자기가 간독성이라는 죽지 않기를 바란다.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죠? 정신이상자죠. 63빌딩에서 뛰어내리거나 덤프트럭에 뛰어들거나 무모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결과가 뻔하다면 그럼 합법적으로 지켜가면서 일단 교묘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무모하게 100사람과 1000사람과 싸우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해도 될 텐데요. 그래서 꾸준히 마음속으로 마음이라도 시원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꾸준히 그래 나 5년 10년 그래. 자, 서로 협력하면 금방 부자가 되고 서로 협력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분열을 하게 되면 서로가 원수되어서 내가 나중에 돈 받고 싶어도 가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네, 진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치는 그 놈이 멍청한 놈인 것인데요. 자기 주변에 다 나중에 자기 주변에 이렇게 해서 다 원수로 만들어 놓으면 다 원수로 나중에 내가 돈 받을 데가 없어지게 돼. 언젠가는 나도 어려워지게 될 텐데요. 돈 받을 데가 없어지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의 사람에게 두루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멍청한 놈이 아니라 90%는 된다. 그러나 10%의 귀한 인간이 있더라. 5%도 그렇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자. 수신 차단 스팸하자. 위험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위험한. 그 사람과 같이 골프하면 무슨 꼴을 당할지. 골프장 널널한 자산에서 무슨 꼴을 당할지 알고. 골프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약을 텐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위험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과는 수신 차단, 스팸.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사람을 하나하나 싹 없애는. 그래서 가까이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눌리고 100사람 눌리면 내가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에게 둘러싸였는데 언젠가는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조폭하고 가까이 하지 맙시다. 네. 조폭이래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나의 힘이 될 줄 알고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언젠가는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 범법을 저지른 사람, 도둑질, 강도질하거나 사기친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언젠가는 해를 당한다. 범법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 저 사람 좀 문제 있구나. 내가 가까이 하지 마. 우리 가족도, 내 자녀도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언젠가 너 해를 당한다. 너 불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다. 위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다. 독약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면 아름다운 사계가 됩니다. 범법을 저지르지 맙시다. 범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머리만 쓴다면 얼마든지 돈은 형성할 수 있습니다.